자, 오늘 주제는 오늘 우리 특집의 주제는 오늘 BOJ 통화정책 회의를 시작하는데 여기서 이제 금리 인상이 유력해요. 이제 할 것 같다라고 했고 지난번 최근에 미국과의 어떤 대화가 진행됐고 트럼프의 어떤 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 허가를 받을 내용인지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같은 기축 통화 라인에 있는 이제 통화를 가지고 있는 이제 엔화를 가지고 있는 일본으로서 대화는 좀 필요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금리를 컨트롤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꾸 지금 아시겠지만 원화가 달러에 비해서 계속 이제 약세로 들어가니까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니까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환율 상황도 너무 안 좋으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려고 이제 구두로 개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미국에서 원래 우리나라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환율 관찰 대상국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 대상국을 넣어가지고 조작국으로 들어가면요 굉장히 골치 아파집니다. 투자에 대한 제한 여러 가지가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일단 그 바로 전 단계인 환율 관찰 대상국에 넣었다라는 거는 야 니들 가만히 있어 이 얘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그냥 이 얘기입니다. 어쩔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달러를 쥐고 있는 걔네들한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쪽에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하고 나갔는데 그게 좀 천천히 풀릴 거예요. 왜냐하면은 트럼프는 그 누구보다도 강달러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달러가 강하게 올라가면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손실을 보게 돼요. 하지만 이제 수입을 하는 기업들은 이제 수익을 얻겠죠. 근데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손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미국은 트럼프는 이제 수출의 드라이브를 걸어가지고 이제 이런 부채도 줄이고 이제 경제를 더 살리려고 노력하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이 강달러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달러는 해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약 원화가 조만간 아마 해결될 거니까 요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자고요. 그러면 일본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엔캐리 트레이드. 자, 요게 오늘 뭔지 한번 살펴보고 요거로 인해서 과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런 기사 나왔을 겁니다. 아마 어제 나온 기사인데 뭐 6개월 만에 금리 인상을 앞둔 일본 엔캐리 청산 가능성 주목된다라고 하고 또 이제 우리 한국경제에서는 6개월 만에 또 금리 인상이 임박되어 있고 글로벌 엔캐리 청산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아니 도대체 엔캐리 청산이 뭔데 도대체 뭔데 그렇게 무서워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럼 6개월 전에 기사 한번 가볼게요. 작년 8월달 기사인데 일단 8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8월 1일까지 이때가 목요일인가 그랬는데 8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엔화 가치가 4개월 내에 최고치고 미국 등 엔캐리 자금 이탈 조짐이 보인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8월 1일 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때렸죠. 8월 2일 날 때렸습니다. AI 거품 붕괴인가 엔캐리 청산인가 국내 증시에서 95조가 나갔다. 그리고 코스피를 강타한 금요일 미국 늑장 대응 논란에 공포가 더 극대화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발 악재의 검은 금요일 코스피가 3%가 넘게 급락했다. 그리고 아래 공포 인텔 실적 쇼크에 미국의 금리나 호재까지 묻었다. 제가 이거 4개를 왜 한꺼번에 다 스크린샷했는지 아세요? 사실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문제인데 AI 갖다 붙이지 인텔 갖다 붙이지 괜히 가만히 있는 금리 인하 호재까지 묻어버리지 얼마나 갖다 붙입니까? 진짜 이거 보면 참 어이가 없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보면 분위기가 하루 만에 완전 바뀌었죠. 하루 만에 이탈 조짐이 나와 그랬는데 갑자기 8월 1일 날 이탈이 확 돼버려요. 그러니까 골치가 아픈 거죠. 자 그날 그러면 증시가 어땠는지 보여드릴게요. 시원하게 버렸습니다. 코스피 8월 1일부터 그냥 때려가지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8월 1일 날 한 2,750포인트 정도 됐었는데 휘청 내려가면서 거의 2,400포인트가 깨졌고 거의 단기 고점이 2,896포인트였는데 2,400포인트니까 거의 400포인트가 깨져가지고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10여 포인트 정도 지수가 밀어버렸죠. 자 코스피가 한 10몇 프로 밀리잖아요. 종목은 거기에 곱하기 2에서 3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종목이 마이너스 30%, 40%, 50%가 여기에서 막 엄청나게 양산이 됐어요. 딱 그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밀어버렸죠. 자 우리나라만 이럴까요? 미국도 시원하게 밀었습니다. S&P 500인데 시원하게 밀었어요. 엄청나게 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가 단순히 근데 이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텔의 실적? 인텔은 이미 마시간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 실적은 별로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인텔은 이미
이미 거기는 이제 정신이 휘청휘청 이제 거의 뭐 좀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 이미 마시간 상태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이때는 누가 보더라도 엔캐리 트레이드 그 물량에 대한 청산에 대한 걱정 이것 때문에 실제로 청산 물량이 나왔고 그것 때문에 밀렸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내용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하셔야 될지 저도 의견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저는 그냥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지 저도 틀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자 엔캐리 트레이드란 무엇인가? N이 그냥 N이라 표시했는데 YEN 보통 N이라 표현하죠. yen 캐리 트레이드라고 이제 보통 이제 영어로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엔화에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엔화 대출을 받아서 이 대출 받은 돈을 그대로 들고 와서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전략 말 그대로 이제 N 캐리 N을 캐리해 가지고 트레이딩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N 캐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뭐냐? 장기적으로 일본만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죠. 왜 저금리 기조를 유지했습니까? 잃어버린 30년 기억나시죠? 옛날에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이제 미국한테 얻어 터지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확 깔아앉아가지고 장기 디플레이션 가가지고 일본 엄청 고생했잖아요. 근데 이제 전 아베 총리가 전 고 아베 총리죠. 이제 그분이 뭐 정말 무제한으로 돈을 때려붓고 막 기업 밸류업 정책 하면서 엄청나게 부은 게 지금 최근까지 일본의 그 급등을 만들었고 겨우 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게 사실 그것 때문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높아버리면 자금이 그대로 그냥 은행으로 다시 들어간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원래 마이너스 금리 막 내렸었죠.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면 오히려 니들 손해보니까 차라리 그거 가지고 돈을 풀어라. 소비를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그렇게 해라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일본은 그렇게 이제 장기 저금리 기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게다가 또 일본 엔화는 아시겠지만 기축통화죠. 전 세계적으로 안정통화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냥 앉아서 그냥 정말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거였어요. 자, 한 번 더 들어볼게요. 자, 일본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엔을 대출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거의 저금리이기 때문에 뭐 이자를 뭐 1%, 2%밖에 안 돼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 낮은 이자로 엄청난 돈, 제가 100만 엔이라 얘기했지만 실제로 뭐 엄청나게 더 이제 대출하겠죠. 그래서 일본에서 정말 낮은 금리로 거의 뭐 제로에 가까운 금리, 1, 2%밖에 안 되는 금리로 일본 엔화로 대출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금을 그대로 달러로 환전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삽니다. 아시겠지만 그렇게 사도 미국 국채는 계속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제 일본에서 이자를 뭐 1, 2%라 보고 미국 국채 뭐 투자도 일반 주식 투자도 아니고 그냥 미국 물론 이제 국채 투자 주식 투자도 합니다. 근데 그냥 가정을 100% 안전한 데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미국의 국채 투자를 해요. 그럼 이제 보통 한 4, 5% 이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엔화나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굉장한 안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 금리에서 돈을 땡겨가지고 내가 대출을 받아. 1, 2%밖에 안 돼. 그럼 그걸 그대로 정말 안전한 나라의 국채를 사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4, 5%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이자가 수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대출만 받아서 여기 넣는데 이자가 미국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것도 안전한 미국이 한 5% 된다 칠게요. 5% 되고 미국은 5%고 일본이 2%예요. 그럼 3% 차이 나잖아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3% 수익을 얻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실상 무위험 차익 거래를 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냥 싼 데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비싼 데 갖다 때려 넣는데 그냥 거기서 많이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딱 그거예요. 아마 지금도 많이 하실 텐데 저금리로 대출 받으셔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니면 미국에 이제 배당 되게 높은 기업 있죠. 거기다가 이제 투자하시면은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서 한 4%로 대출 받아가지고 5% 대출 받아가지고 뭐 1년에 뭐 이자 뭐 거의 뭐 배당률 뭐 20%씩 막 10몇 %씩 나오는 쪽에 넣으면은 그냥 가만 앉아서 돈 버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겁니다. 근데 일본 엔화, 미국의 달러는 굉장히 정말 누가 봐도 굉장히 안전한 자산으로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건 가만히 앉아서 그냥 돈 먹고 돈 먹기죠. 이게 엔캐리 트레이드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한번 더 들어볼게요. 자, 그래서 사실상 거의 0%에 가까웠던 일본이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는데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게 이제 한계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니까 오히려 한 번 딱 0.25 한 번 딱 올렸거든요. 작년 8월 달에 한 번 딱 올렸는데 바로 이제 전 세계는 야, 얘네들이 이제 드디어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서 전 세계 엔캐리 트레이드를 했었던 그 트레이더들이 포지션 청산을 위해서 해당 자산을 매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이제 돈을 땡겨가지고 이제 그 트레이딩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매수한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의 주식을 매수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청산해서 다시 돌려주려고 하면은 그 자산을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이 전 세계로 뻗어 있었죠. 전 세계로 뻗어 있다 보니까 야 일단 자산은 좀 매각하고 좀 이제 우리 있어 보자. 얘들 불안불안하다. 올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위험을 계산해 가지고 일단 매각을 때려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혹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었다. 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싸게 이자 갖다가 비싼 이자 받고 돈놀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들이 이자를 올리네? 에이 빼! 이래가지고 빼가지고 넣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과정에서 투매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엔화로 포지셔닝 된 자산이 각 국가별로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파악이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요거 아마 제가 좀 계속 참고하실 만한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대신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그럼 두 번째, 어차피 일본이 이제 인상할 거예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 인상할 때 미국의 달러와 또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과 아마 대화를 할 거거든요. 예, 그런 상황을 통해서 이제 인상을 할 텐데 어쨌든 그 대상되는 그 해당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일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든 국가들은 이제 금리가 높죠. 근데 일본은 밑에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 일본은 위로 올리는 상황이고 나머지는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차는 더 줄어듭니다. 그럼 앞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이 청산 자금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게 없어지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해당 국가와의 기준금리 차이가 작아질수록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자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내용인데, 자, 그럼 궁금하신 거. 현재 이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겠습니다. 많이 줄어들고 있죠? 자, 미국이 5.5를 찍고 우리는 3.5 찍고요. 쭉쭉 내려오고 있고 일본은 한 번 올렸습니다. 0.25 한 번 올렸는데 이게 좀 줄어들었잖아요. 원래는 마이너스 0.1이다가 이게 0.25로 좀 올라갔죠. 몇 번 이제 올라가면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다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줄었죠. 근데 이게 아마 계속 줄 겁니다. 미국도. 근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제가 왜 이번에도 엔캐리 트레이드 물량이 좀 걱정된다라고 했냐면은 웬만한 증권사 분들은요. 이번에는 물량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단언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단언하기 어려운 게 트럼프는 계속 금리 인하를 주장한 사람이에요.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 사람이 말 한마디만 딱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금리 인하 계속 할 건데 이 말 한마디만 하면요. 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걱정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하필이면 어제 그 얘기했죠? 금리 인하 할 건데. 근데 미국 주식이 괜찮아 버리고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 한다라고 하니까 얘네들 분명히 파월은 당분간 안 한다 그랬는데 그래? 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공포감이 다시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물량을 100%안 나온다라고 만약 확언을 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저 아시죠, 여러분들? 저 시장 되게 좋게 해석하는 사람인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조심하라고 하는 건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여름 가을 정도에 이제 조정 올 거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아무도 안 온다고 했잖아요. 왔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것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경각심을 얘기할 때는 저같이 강세론자들이 이런 얘기할 때는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개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는 계속 금리가 내려갈 겁니다. 그리고 일본은 올라올 거예요.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용어가 어느 순간에 사라질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미래에는 오히려 원 캐리 트레이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미래. 네, 그것도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솔직히 죄송해요. 바라는 마음인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만 하고요.